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세요 혹시? 그때 들으신 분, 한번 들으신 분? 들으시고 났더니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스스로 마음이 달라지셨어요? 조합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던가. 제 욕만 하지 고칠 생각은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하게 될 텐데, 다행인 것은 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내용 안 보셨습니까? 예, 저는 아무튼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짤막하게 하렵니다. 왜냐하면 좀 길게 설명을 드리면 좀 지루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한 번 한 얘기고, 그래서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을 우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누군가는 이 내용을 아마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은 현재 수사기관이 조합의 제가 설명드리는 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일부는 어느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비로소 이해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아직 그런 쪽이 없는 것 같고요. 검찰에서 일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고소를 했을 때 과연 그게 효과를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소를 진행하시다가, 고소를 하신다고 하면 진행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를 좀 불러서 제가 경찰관을 설명하면 그나마 좀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고소를 제기하면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드릴 그런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조합에 보시면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체가 뭐니 해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죠. 그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의 인허가 업무를 모두 책임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남재 C&D라는 업체입니다. 요거는 있는 팩트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제가 명예훼손을 할 일도 없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회사 남재 C&D의 업무 용역 계약서를 조금 보시면, 저는 이제 사업의 이중 지출 의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에 2011년 7월 18일자 여러분의 용역계약서를 보시면 제2쪽에 당연히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업무 일체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중간쯤 가면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 등 각종 회의자료 작성 및 일체 업무 지원. 그러니까 총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여기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 지원이라고 하면, 일체라는 말 속에는 비용 내지는 기획, 진행, 지원 모든 업무가 포함되겠죠. 그렇죠? 일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용역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총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받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만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0월 24일자 창립총회 용역비 명목으로 1억 2,283만 2,700원의 별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계약이 맞죠? 확인이 되면 여러분이 메모하셨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3월 21일자 임시총회 용역비 명목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래서 그 전에 2014년 10월
일자 창립총회 영역비 명목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했고 돈은 실제로 언제 나갔느냐 여러분의 자금 집행 내역으로 확인해 보면 2015년 9월 15일자로 1억 2,283만 2,7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15년 3월 21일 날 역시 임시총회 영역비 명목으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역시 2015년 9월 15일자로 9,979만 7,800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4월 12일자로 정기총회 영역비 명목으로 별도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2016년 5월 2일자로 1억 4,278만 원을 별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0월 26일자로 주식회사 그린시티 DNC와 임시총회 영역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2016년 12월 15일자로 1억 1,158만 6,200원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6일자로 정기총회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그걸 근거로 계약 즉시 6,160만 원이 지급이 됐고 2017년 6월 2일자로 9,240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24일자 정기총회 용역계약을 2018년 3월 7일자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2018년 3월 8일자로 2,200만 원 지급했고 2018년 12월경에 1억 8천만 원을 지급을 해서 지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금액을 합치면 8억 3,299만 6,700원이 총의 비용으로 남재 C&D 또는 그린 아까 무슨 뭐 시티 A&D인가 뭐 하는 그런 회사 있었죠. 거기로 총 약 8억 3,299만 6,700원 상당이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룸도시개발이라고 5월달에 무산된 총회가 있었죠. 혹시 아까 그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룸도시개발이라는 업체로 2019년 4월 19일자로 영역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 성원이 안 돼서 이때 총회가 무산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가 급하게 이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직접 한번 내려가 보려다가 마침 뭐 수소문을 했더니 충주에 이 회사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충주시 거룡 2길 17 상가동 제4호 주식회사 이룸 도시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지에서 거기가 무슨 용산주공 거기 용산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가 있는 곳이 용산주공아파트 상가동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용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주공아파트 상가에 가서 현지에 나가 있는 시공사 선정 때문에 우리도 재건축 진행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OS한테 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저 회사가 어디 시골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룸도시개발인데 대낮에 찍은 사진인데 불이 켜져 있질 않고 이룸도시개발이라는 저 왼쪽에 하얗게 붙은 게 지금 카톡 사진이라 여러분이 크게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룸도시개발이 저기 붙어 있는데 저기는 불은 안 켜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총회를 어떻게 해서 충주에 있는 이런 업체가 와서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의문이 가기는 마찬가지인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기에 있는 서울에는 업체도 엄청 많을 텐데 왜 저 업체가 왔는지 모르겠으나 무산됐다고 하니 뭐 비용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추후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용역 계약서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외에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거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이 업체에 그리고 보면 이 업체의 계약 업무의 범위 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일체 업무 지원대인데요.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은 도시정비법상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 중에 주민 이주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식을 보면 세입자가 몇 명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융자 알선 대상, 어떤 사람은 여기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뭐죠? 뭐라고 그러는데 세입자 임대주택 지급 대상자는 몇 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 비대책 수립자 몇 명 이렇게 해서 양식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려고 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응당 세입자 조사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주택을 안 그러면 만들 수가 없죠. 자기가 그 사업시행계획서 일부 양식이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재밌습니다. 세입자 조사 용역을 별도로 2015년 6월 25일자로 똑같은 정비업체인 남재 C&D라는 업체에서 1억 4천만 원의 세입자 용역 조사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돈은 나갔죠, 지금 현재. 예, 여러분 조합은 아직 사업시행 계획이 인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시행 계획 이전에 돈이 나갔다는 얘기는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는 세입자 조사를 했어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여러분이 그 뒤에 우리 작년에 2017년 12월 30일자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인합동법무사 사무소, 그다음에 선일도시정비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주관리, 명도 업무, 수용재결, 등기 업무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와의 계약서 내용에 보시면 계약서 2조입니다. 2조에 2주 명도로, 그러니까 1조에 제2조에 용역과제, 그래서 1. 점유자, 조합원, 세입자, 청산자 현황조사, 이주비 실행 등 재반 이주관리라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 세입자 조사가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2주 명도를 위한 이주관리라는 안에는 용역 범위 내에 3조에 보면 사업구역 내 전체 점유자 현황조사, 조합원, 세입자, 청산자, 영업권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전전세 또는 전대차 조사, 무단 전입자 방지 및 세입자 변동사항 확인, 가족간 위장 세입자 및 위장 세입자 색출, 깡통 조합원 및 세입자 명도 이주대책 수립. 세입자 조사는 되게 많이 나오죠. 모든 영역이. 그러면 심지어는 외국인 독신자 동거인 조사 및 관리, 용산이라 외국인도 조사를 따로 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지금 세 개의 계약이 하나는 동일 업체에 의해서 세분화된 계약이 하나로 분리되어 있고, 하나는 전혀 별개의 업체가 세입자 조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합니까? 혹시 아세요? 압니까? 제가 알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계실 건지, 시정을 요구하고 왜 그랬는지 밝혀볼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2015년 6월 25일 및 2017년 6월 1일자로 주식회사 남재 C&D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남재 C&D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뭐 거의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국공유지 여러분 도시정비법 98조 1항은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66조 1항이었습니다. 98조 1항에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조 2항, 옛날 이 계약 체결한 당시에는 65조 2항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비 범위 내에서 기존의 국공유지는,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는 전액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조항에 대해서 강행규정이다라고 판례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마라.
법률로 강제된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 설치해서 기부 체납할 그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기존의 용도 폐지되는 것은 무상으로 받되 그 업무는 누가 하느냐? 시장 군수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얘기하면 용산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누구와 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98조 2항은 그런 경우에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회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국공유지 부상양도 협의는 관리청끼리 공무원들끼리 협의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관리청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 같은 소유자인데 국가기관이라서 국가라는 큰 틀에서 이거는 재무부가 관리하냐, 뭐 국토교통부 관리하냐, 국방부 땅도 있을 수 있고요. 한남동 같으면 뭐 철도청 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면 용산구 같은 경우는 철도청 땅이 용산역 바짝에는 철도부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부가연동 쪽으로도 철도부지가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철도청 땅이 거기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여러분이 받는데 공무원들끼리 협의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남재 C&D가 마치 자기가 하는 업무 용역인 것처럼 맨 처음에는 이걸 몇 프로 받기로 했었죠? 감정가의 10%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나중에는 최대 상한 금액을 6억으로 정했습니다. 감정가대로 받기로 하면 만약에 1,000억이다 그러면 국공유지 감정 용도 폐지된 정비기관 시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대부분 국공유지가 정비사업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약 30%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채납할 때.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국공유지 도로나 이런 대금이 의외로 평가익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500억이다 그러면 10% 약정에 따라 50억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상 응당 공무원들끼리 하는 행위고 강제로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고 주라는 뜻인데 이것을 자기가 마치 용역을 수행한 양 6억을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황당한 계약이 여러분 조합에도 있고 그 내용은 죄송하지만 그 인근구역도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구역. 큰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희망적인 것은 제가 이 부분을 가서 수사기관에서 되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다 잘 못 알아듣다가 최근에 경찰은 아니고요. 검찰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될 겁니다. 빨리 이게 만약 이 사건과 관계없이 이거는 고소해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능동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게 여러분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짜 용역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이 대표적인 가짜 용역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재주는 어떤 놈이 넘고 돈은 어떤 놈이 따로 가져가는 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6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총회에서 의결했고요. 정신없이. 자, 그 다음에 총회에 의결했다 하더라도 이런 건 무효입니다.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총회는 하나의 수단으로 돈을 빼가는 수단으로 작용했겠죠. 그 다음에 부풀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처럼 이중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있었죠. 아까 이중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누군가의 용역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똑같은 계약을 이놈하고도 하고 저놈하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따 또 나올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불필요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 하는지 모르는데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땅을 한 자쯤 파느라고 돈 주고 또 그걸 메꾸느라고 돈 주고 재건축에서는 대표적인 게 신탁특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없어진 지가 신탁특기 없어진 지가 도시정법 시행 이후에는 없어졌는데 그거를 신탁특기 한다고 돈 들어가고 끝나고 나서는 그 불필요하니까 말소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재개발에서는 또 그런 짓은 안 합니다만 재건축에서 합니다. 근데 재개발에서는 불필요한 짓,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돈을 또 씁니다. 그런 것 중에 그런 거 하면 아까 이중으로 빼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를 많이 부풀리는 게 있는데 이중으로 빼가는 거는 또 조금 이따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11년 7월 18일자로 계약했던 돌아가시면 계약했던 설계 건축물 설계 용역 계약서를 보시면 흙막이 설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축물 설계 기준에 의하면 설계 도서 작성 기준, 건축물 설계 도서 작성 기준 6조가 그렇습니다.
지하 2층 이상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부과된 겁니다. 당연히 흙막이 구조도면을 착공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얼마 전에 저 노량진 쪽에서 무슨 옆에 인근 빌랑가 무슨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유치원이 이렇게 기울어가고 그때 뭐 비상이 아주 걸리고 뉴스에 계속 실시간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유치원이 붕괴될까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터파기 공사를 할 때 미리 흙막이 공사를 해서 보강 작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질 조사를 해서 그냥 하다가 집안이 물러서 이쪽에 땅을 파니까 땅이 이렇게 기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 이상 공사를 하려고 하면 흙막이 구조도면은 당연히 시방서에 붙이게 돼 있습니다. 설계자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설계 계약서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날 주식회사 지암 컨설턴트라는 회사와 4억 5천만 원으로 집안조사 및 흙막이 설계 용역 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죠. 이중이 벌써 또 나오죠. 제가 안양의 덕현지구라는 데 가서도 그따위로 해놨길래 제가 업체를 불렀습니다.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거 누가 한 거냐? 네가 진짜로 한 거 맞냐? 그랬더니 설계만 흙막이 공사 따로 하는 놈이 있어요. 죽어도 그놈은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제 용역비만큼을 설계 용역비에서 빼세요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결과 확인까지는 못하고 시끄러워서 그냥 제가 손을 약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합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로 들어간 사람이 전폐청산을 약속했는데 이놈이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제가 그냥 버리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게 여러분 조합에도 이중으로 지출이 계약이 돼 있다는 사실을 드리고 상당수 많은 조합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흙막이 설계를 왜 하는지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 느낌을 제가 이럴 때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삼계탕을 우리가 한 그릇 먹었는데 왜 자꾸 밥값 따로 내라 그러고 대추값 따로 내라 그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밥값 따로 내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짓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전반적으로 맡았는데 빼내서 A가 또 하고 또 하나는 빼내서 B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종목을 심지어는 세 놈이 하는 꼴인데 그럼 진짜는 누가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 놈 다 갖다 놓고 물어봐야 되겠죠. 누가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어느 조합이나 있듯이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있는 것이 있었죠. 뭐냐면 범죄 예방 영역입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조금 올라갑니다. 14억 9천 2017년 12월 30일자로 주식회사 신영코리아라는 회사하고 범죄 예방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범죄 예방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법규상으로는 여러분이 요 얘기는 옛날에 자세히 했습니다만은 이 용역이 생겨나게 된 게 2010년도에 부산 덕포동의 김길태 사건이라고 불렸던 그 여중생 살해 사건 시에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법률 개정을 하면서 2012년 2월 1일 날로 법률 개정을 하면서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가로등을 좀 설치하고 그 다음에 CCTV를 좀 보강 설치하는 것을 사업시행계획서에 집어넣어서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가 봐서 여러분이 하는데 CCTV나 가로등 설치는 불과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돈이 몇 푼 안 들어요. 기존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족한 데가 있나 봐서 추가로 몇 개만 더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조에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그런가 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했을 때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고 나면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순찰을 강화해달라. 두 번째가 범죄 예방 초소의 설치 및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세 가지를 요청하도록 도시정비법 제130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경찰관서가 아닌 신영코리아의 범죄 예방 대책 용역을 14억 9천이나 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여러분이 2013년 12월 4일, 5일, 6일, 3일간에 걸쳐서 중앙일보가 그때 저한테 제가 이제 한 3개월간 취재를 해서 그 한남 5구역, 그
그다음에 하나 3구역 지작물 철거라고 해서 수도 전기 가스 분리하는 짓거리를 하고 범죄 예방이라고 해서 3구역 같은 경우 그 당시 60억 잡아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5구역이 얼마 잡아놨더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 중앙일보에 무광고로 4일 5일은 무광고입니다. 6일날은 취재 후기 기자 그 수첩 뭐 이렇게 네모 박스 기사가 2개 들어갔었고 4일면에 무광고로 연 이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때 3구역 5구역 얘기가 나오고 서울시에서 중앙일보를 보고 깜짝 놀라서 12월 9일날 서울시가 용산구청에다가 공문을 내렸고 이거 행정제도 해라. 그래서 용산구청이 그 각 3구역 조합과 5구역 조합에 지시를 해서 당장 계약을 해지해라. 그래서 총회 결의는 그때 했었는데 그래서 지작물 철거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 형사고발을 조치하겠다. 그래서 지작물 철거도 없앴지만 범죄 예방 대책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 3구역과 5구역은 아직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짝 옆에 동네인 4구역은 배짱 좋게 14억 9천 했습니다. 제가 그때 3구역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 그때 3구역 그 조합원들을 제가 만나 그 당시에 오래전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조합의 모든 세입자를 포함해서 조합원 포함 플러스 세입자 숫자까지 전체에서 한 집안에 CCTV를 5개씩 최고급 품질로 당시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걸 다 달면 60억이 들어가긴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찰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따위 영역이 생겨났느냐. 참 일하는 놈들이 참 재밌습니다. 철거회사나 이런 애들이 맨 처음에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법안 그때 2012년 2월 1일 날 법률 개정안을 만들 때 범죄 예방을 해야 되고 뭐 경찰이 순찰을 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18대 국회인가 그럴 거예요. 전여욱 의원이 그때 지금은 이제 뭐 그 당에서 빠져나와서 뭐 다른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새누리당인가 그쪽에 있던 전여욱 의원이 만든 입법 개정안 초안에 민간 업체로 하여금 순찰 업무를 하게 하자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 심사 과정에서 자, 순찰 업무는 국가의 고유 사무이고 치안관서의 고유 사무죠. 그렇죠. 국방이나 치안은 국가의 사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던 겁니다. 초안에서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경찰을 못 믿어서 민간회사가 순찰한다? 웃기잖아요 좀. 근데 그러면 아무런 사법권도 없는데 현행범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죠. 그럼 그것도 아닌 민간업체가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자율방범대 이런 건 보셨지만 돈 받고 순찰하는 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경호경비업체 저기 하는 건 빼고요. 시설 관리하고 뭐 세콤 뭐 이런 회사는 보안 장비 팔아먹는 애들이고 걔들도 그래서 보안 장비에서 무슨 뭐 이상 출렁 올리면 가서 출동해서 일일이 신고하지 지가 뭘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 결국 하잖아요. 다만 그런 감시 체계를 판매하고 그것을 감시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시죠? 그런데 범죄방 순찰 업무를 일반 민간회사에 하게 하겠다? 없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항상 조합적인 물어보면 법규에 있는 계약이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법규에 만들려다가 삭제됐던 초안에만 있었던 내용이고 삭제한 이유가 대안 폐기한 이유가 정확하게는 국가의 고유 사무일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와 충돌된다. 지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7조가 어디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5조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순찰 업무를 하는데 범죄 예방을 하는 순찰 업무를 하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만약에 군인이 우리나라 사설군대 인정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뭐 사설경찰 인정됩니까? 안 되죠. 개인이 경찰을 사설로 할 수 있죠. 청원경찰 말고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인가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계약이 돼 있고 이 계약은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되면서 불합리한 계약이다라고 해서 다 없앴는데 옆에 4구역에서는 쪽팔리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 예방 하시겠습니까? 마치 우리 119가 화재가 나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로 몇 바퀴씩 끼얹어 주고 119는 장비도 좋고 우수한 장비를 갖고 전문 인력이 와서 무료로 해주는데 국가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소방 업무가 그런데 어떤 민간회사 와서 장비도 시원찮은 것들이
물 몇 바가지 끼얹었다 해서 고객에게 용역비를 달라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소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걸리적거리겠죠. 걔들이 오물해서. 자, 누군가가 범죄 예방한다고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이 회사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제가 어느 조합이든 이런 계약이 있는 조합치고 그 회사의 전화번호를 아는 조합원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영 무슨 신영 시스템? 신영 코리아 전화번호 아세요? 15억이라는 돈을 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급할 때 써먹어야 될 경찰을 못 믿겠으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전화번호를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사석에서는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그 업체의 관계자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너희들끼리라도 연기라도 좀 하면서 가져가라 돈을. 너희들끼리 조를 짜서 밤에는 호루라기도 불고 어떤 놈은 끼고 어떤 놈은 잡는 것처럼 신용이라도 하고 그러면 돈 가져간 티라도 좀 나잖아요. 고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왜 생겨났느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중생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범죄 예방 용역이라는 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철거계약서에서. 그 당시에는 철거하고 슬래시 이주관리계약서 전부 모든 철거업체가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조합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예방 활동이라는 항목이 거의 모든 철거계약서에 있었습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 그러면 그 철거업체들이 성견지명이 있어서 앞으로 아니면 우리가 서비스로 이 동네에서 범죄 예방을 해줘야 되겠다. 그랬더라면 김길태 사건 같은 게 안 나야 되겠죠. 그 전에부터 그런 철거계약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왜 그 철거계약에다 그 당시에 범죄 예방이라는 항목을 넣어놨었냐면, 여러분이 철거계약을 하고 나면 고철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갖다가 고철은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거업체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 고철을 횡령을 합니다. 고철을 그냥 갖다가 자기들이 팔아버립니다. 의뢰 계약서에도 없는데. 그런데 철거계약을 자기들이 해놓고 났는데 주민들이 한 명, 두 명 이사가기 시작하니까 왜 리어카 같은 거 끌고 이제 주인이 집이 비기 시작하면 리어카 끌고 다니는 소규모의 그 행사 형태의 보물장사들 있지 않습니까? 박수도 줍는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뭐 철 같은 거 이런 것도 왜 그 길가에 버려져 있으면 보물장사들이 수집을 하잖아요. 보물 수집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빈집에 와서 자꾸 대문도 뜯어가고 옛날에 IMF 때 무슨 하수도 맨홀까지 갖다 팔아먹고 했지 않습니까? 창틀 같은 경우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 같은 것도 뜯어가고 막 이러니까 철거업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것을 지금 원인은 계약서에는 없지만 자기 몫으로 의뢰이 고철을 자기가 팔아먹었는데 그 작은 규모의 행상들이 와서 자꾸 그걸 훔쳐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비우고 없으니까 이제 너도 나도 뭐 누가 감시하는 놈 없으면 막 뜯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도 정말 놀랍게도 CCTV를 달아놓고 빈집에서 자기들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다시 표현하면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 꼴을 못 본 거예요. 지가 그걸 다 이제 자기 몫으로 해놨는데 이 리어카 소규모의 행상들이 와 뜯어가니까 이걸 감시하느라고 이걸 붙여놓으면 나중에 그럼 그 리어카 아저씨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왜 당신이 이거 가져가려면 이게 당신 집이야? 그러면 아 나 조합하고 이 계약서에 당신 같은 도둑놈 잡으라고 내가 그 계약을 갖고 있어 범죄 예방 이거 당신 절도잖아 라고 하고 그걸 뺏은 거예요. 못 갖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지가 팔아먹죠. 그러니까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 꼴을 보기 싫어서 그 사건이 나기 전에도 범죄 예방 활동이라는 건 있었어요. 놀랍게도 성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이제는 대놓고 이 법이 딱 생기면서 대놓고 분리계약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주관리도 전부 분리계약합니다. 철거에다 안 넣어놓습니다. 한심할 만큼. 왜 과거에는 철거에 넣어놨었느냐? 철거업체가 철거를 하려고 하면 누가 언제 어느 때 이사 가는 줄 알아야 장비를 부르고 미리 맞추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싹 이사 가는 게 아니라서 이쪽 블럭이 다 이사 가면 우선 여기만이라도 먼저 부시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순차적으로.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언제 이사 가세요? 막 이런 걸 돌아다니면서 철거업체가 미리 파악해서 장비를 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비 몇 대 보내 우선 이쪽부터 시작하자. 이걸 하려면 이주관리는
부수적으로 했던 업무예요. 근데 요즘은 이주관리만 따로 빼갖고 돈을 엄청 많이 받죠. 여러분도 이주관리 업무 따로 뽑아져 있죠? 모르세요? 아까 제가 불러드린 계약서에 있는데 세대당 얼마씩 꽤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려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충 설명드리고 성면조사에 대한 게 있네요. 여기 아까 저 보도장 초안에 넣었죠. 성면조사가 뭐죠? 얼마 잡혀있죠? 줘보세요. 잠깐만. 성면조사 내용을 좀 주시면 그것만 설명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면조사 용역이 제가 그게 설명하라고 메모가 돼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합니다. 성면조사는 그야말로 고무줄입니다. 조합마다 미치겠습니다. 한남 3도 맨 처음에 아주 작은 금액으로 했다가 지금은 20억 넘는 금액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높여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원래 했던 업체하고 하고. 그런데 제가 경기도 광명시에요. 11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개 조합을 뉴타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빼고요. 보면 성면조사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거기서 한 1억 6천 대부터 작게는 좀 많게는 8억 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라이 같은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12구역 조합입니다. 강명 12구역 조합. 조합원은 약 1138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면조사 계약 얼마에 했느냐? 712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6천에서 8억까지 너무너무 다양한데 그러면 712만 원짜리 결코 작은 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합 규모가 조합원 숫자가 얼마죠? 1100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네요. 여러분이랑 비슷하네요. 조합원 숫자로 보면 712만 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아주 생소하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비정상적인 걸 많이 보다 보면 정상을 보면 당황합니다. 왜 이렇게 싸지? 이걸로 성면조사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성면조사를 또 하나 조합을 봤는데 좀 싸게 돼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500 몇십만 원짜리 봤는 데가 지금 어딘지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얼마 돼 있습니까 여기? 6억입니까? 2015년 6월 28일 성면조사가 6억이랍니다. 많이 비쌉니다. 왜 이렇게 자신있게 큰 금액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지금 바뀐 제도는 2018년 2월 9일부터는 2억 이상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아직 그리고 성면조사 할 때도 아니거든요. 건축 심의도 여러분 안 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저 짓을 합니까? 미리. 그래서 성면조사를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조달청의 전자 입찰 시스템으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많이 떨어질 걸로 기대합니다. 그나마 신길 7구역 같은 데가 뭐 잘 돼서 비교는 안 합니다. 다른 걸 성면 7구역 같은 게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성면이 거의 끝난 데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48톤밖에 배출 안 돼 있는데 처리비를 17억이나 가져갔던 정말 그 잘못된 조합이 맞는데 거기는 조합은 한 750명이고 1600세대인가 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입주했죠.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성면 조사는 거기도 2200만 원입니다. 재개발인데요. 그러니까 조합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성면 조사가 6억이면 너무 많이 비싸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묻지마 계약입니다. 묻지마 계약. 최소한 성면 조사를 하려면 세대수의 어느 정도의 용역비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 너무 함부로 계약을 했고 아마 3구역 속상하면 그냥 3구역 생각하십시오. 하남 3구역도 맨 처음에 한 6억 정도 됐다가 아마 3억 얼마였어요? 3억 5천이었어요? 지금 20몇 억이죠? 네, 20몇 억, 23억인가 얼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남 여러분이 6억이니까 좀 속상하다 그러면 한남 3구역 같은 병신들도 있는데 우리도 뭐 그 정도 주지 뭐 하면 좀 위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안이 여러분한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치실 수 있으면
고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는 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조합을 다녀서 말씀을 제가 아는 범위는 드립니다만은 들어도 이를 고치는 분들이 있고 못 고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 조합을 뭐 고치든지 못 고치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걸 조합을요. 근데 조합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해법을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근데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 고치는 겁니다. 자, 원인이 조합장이 잘못됐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남재 C&D가 잘못됐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관심이 이런 참극을 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망가뜨린 것도 여러분이고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그들을 핑계대는 한 여러분은 해법을 정확히 못 찾습니다. 내 탓인 걸 알면 우리 조합원이 무관심했거나 우리 조합원이 한 걸 알아야만이 다른 조합원은 설득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합장을 핑계대면 영원히 못 고칩니다. 해먹을만 하니까 해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먹을 만한 컨디션을 만들어준 겁니다. 거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망가뜨린 주체도 여러분이고 이것을 바로잡을 주체도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망가뜨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망가뜨린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뿐만이 아닌 다른 조합원을 50%가 설득을 하고 올바른 지식을 알리지 않으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 눈앞에서도 뻔히 보고 그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고 자꾸 수사기관을 의식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일부는 수사기관이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비로소 그런데 수사기관은 아무리 빨라도 사후약방문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모든 게 끝나고 난 뒤에 수사를 하는 것이지 범죄를 수사기관이 미리 예방하는 것은 뭐 물론 예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길거리 순찰하고 이런 단순 폭력 이런 건 예방되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범죄는 예방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지금 자기도 모르는데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다만 이제는 여러분들 아직 진도가 그래도 조금 덜 나갔으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태동이 되고 있고 다행인 것은 먼저 갔던 다른 조합들보다 그런 데들 때문에 수사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만 여러분의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했던 이 회사에 관련된 회사가 다른 데서도 이걸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가재울, 그 유명한 가재울에서 했죠.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범죄라는 것은 한 번 해서 안 들키면 계속 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들키기를 바라고 이미 들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걸 못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냈더라면 제가 두 번 다시 똑같은 설명을 안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50% 이상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금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조합이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해도 피해갈 수 있게끔 이미 여러분들은 환경 조성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원이 결국 나쁜 균주 역할도 하고 숙주 역할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 그런 일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요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아직 여러분 일 시작도 안 했으니까 추가로도 계속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계속해서 발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만 조금 큰 랩에 다 올라와 있고 조금만 관심 갖고 봤더라면 요게 무슨 계약이지 여러분은 다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를수록 한번 보게 돼야 되는데 모르니까 아예 안 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제가 뒤늦게라도 이렇게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조합원한테 어떻게 이걸 알려서 나는 설명드려서 알겠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그냥 그 돈 낼래 용서할래 이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합원한테 알려서 이럴 때는 동참해서 다른 조합원도 다른 조합원이 다 알아야 여러분을 지킨다니까 여러분만 알아갖고는 못 지켜요. 그냥 민주주의의 가장 큰 모순은 다수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사업비를 좀 절감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합 문제를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오늘 저의 설명은 그런 대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예.